국경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철조망?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도 무섭게 생긴 세관직원과 훈련된 탐지견들이 지킨 곳을 상상하나요? 하지만 세계의 모든 국경이 철조망으로 울타리가 쳐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가장 특이하고 이상하기도 한 전 세계의 희한한 국경들을 살펴봅시다. 1번 마카오, 중국. 인생이 너무 쉽게만 느껴지거든 마카오와 중국 사이의 국경으로 향하세요. 재미있는 점은 홍콩과 마찬가지로 마카오 사람들은 도로 좌측 운전을 하고 중국 사람들은 도로 우측 운전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 좀 들어보세요. 수백 년간의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마카오는 지금은 중국의 일부입니다. 그 때문에 공식 명칭도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아주 깁니다. 숨 좀 쉴게요. 그래서 중국에서 마카오로 운전을 할 때는 같은 나라라고 해도 주행도로의 측면을 바꿔야 합니다. 이 마법은 헝킨 섬과 마카오 사이에 있는 연화대교에서 일어납니다. 중국 쪽에서 운전하다 보면 다리 밑으로 빙빙 돌아서 가게 되는데 이상하게 생긴 꽈배기 같은 도로를 지나고 나면 도로의 반대편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폴란드, 우크라이나.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은 두 나라 사이의 단순한 선이 아니라 예술품입니다. 폴란드 와레주와 우크라이나 국경 사이에 위치한 땅을 공중에서 보면 거대한 물고기 두 마리가 보입니다. 여러 종류의 식물을 이용해 만든 이 놀라운 대지 미술은 폴란드 예술가 야로슬라브 코지아라의 작품입니다. 국경에 있는 두 물고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예술가는 두 나라 사이의 경계는 그저 형식적이란 것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3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두 나라가 아닌 세 나라를 한꺼번에 구분하는 국경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제가 말씀드린 이곳은 삼중 국경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바로 이과수 강과 파라나 강이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를 분리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각 세 나라는 그들 국기의 색깔로 그려진 그들만의 오벨리스크, 즉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당연히 이 오벨리스크들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기둥 하나하나에서 세 나라 모두를 동시에 볼 수 있거든요. 4번 미국, 러시아. 여러분은 베링 해협 중앙에 있는 한 쌍의 바위섬인 다이오메드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본토 사이에 위치한 이 두 섬은 불과 3.7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이 두 섬을 바라보면 같은 제도에 속하는 섬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섬이 아무리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각각 다른 나라에 속하며 국제 날짜 변경선에 의해 분리됩니다. 큰 다이오메드 섬은 러시아, 작은 다이오메드 섬은 미국에 속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두 섬 사이의 거리는 매우 가깝지만 큰 다이오메드 섬은 작은 다이오메드 섬보다 21시간 앞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현상은 국제 날짜 변경선이 두 섬 사이를 통과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큰 다이오메드 섬은 내일 섬, 작은 다이오메드 섬은 어제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번 네덜란드, 벨기에. 이 경계선은 단연코 가장 특이하고 복잡한 경계선일 겁니다. 우선 바를러 헤르토그 마을을 가로지릅니다. 아니면 바를러 나사우인가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도시지만 일부는 벨기에에 속하고 다른 일부는 네덜란드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짐작할 수 있듯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수없이 여러 번 해외로 드나듭니다. 거리, 식료품점, 미술관, 심지어 몇몇 가정집들은 각기 다른 나라에 속하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길바닥에 크고 하얀 십자가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국경을 넘을 때 알 수 있습니다. 6번 바티칸시, 이탈리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시는 자치국가입니다. 길이 3.2km에 불과한 이탈리아와의 국경에 둘러싸여 있고 전체 면적이 0.4제곱킬로미터를 조금 넘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의 약 8분의 1 크기죠. 바티칸시는 고유의 우표, 대중매체, 국가, 국기가 있습니다. 이 도시국가는 자동차 번호판과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념품 판매, 기부금, 박물관 입장료가 국가의 예산을 충당합니다. 바티칸에 단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국경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인트 피터 광장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여러분은 바티칸을 방문한 운 좋은 사람들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7번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 두 나라 사이의 국경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울 거예요. 여러분이 이과수 강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인 이과수 폭포를 본 적이 있다면 아마 이에 동의할 겁니다. 이 폭포에서 가장 높은 폭포인 악마의 목구멍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높이가 79m 이상이고 너비가 약 149m나 되는 이 크고 가파른 폭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의 경계를 표시합니다. 8번 헝가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3국의 국경이 만나는 지점을 삼합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점은 세계 17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유럽에 위치해 있는데요. 평범한 석재 피크닉 테이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테이블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만나는 삼합점입니다. 오늘날 세 나라는 모두 쉥겐 지역의 일원이기에 이곳에서 국경 통과 구역이나 세관원은 볼 수 없습니다. 삼합점은 각국 역사의 다른 시점들과 관련된 기념비와 지평선 끝까지 끝없이 펼쳐진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의 적막함이 기분 나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대도시의 혼잡과 소란스러움에 지쳤다면 방문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죠. 9번 스페인, 포르투갈. 지금까지 가장 특이한 경계선과 가장 아름다운 국경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재밌는 국경은 어떨까요? 짚라인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연결하는데 아마 모험과 스릴을 찾는 사람이라면 두 나라 사이의 국경을 넘는 최고의 방법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독특한 재미를 즐길 준비가 되었다면 먼저 스페인 안달루시아에 있는 산루카르 데 과디아나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시속 80km의 속도로 공중에서 60초간 비행할 준비를 하세요. 흥미롭게도 포르투갈의 알쿠딤에 도착하면 1시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시차 때문에 일어납니다. 또한 포르투갈에 갇히는 것에 대해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특수 보트는 짚라인을 타고 건너간 사람들을 스페인 쪽으로 다시 날라다 줍니다. 그러니까 심연 속으로 들어간 지 약 1시간 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0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국경은 보르네오 섬에서 두 나라를 나누는 육지 경계와 셀레브해와 남중국해에서 말라카 해협을 따라 흐르는 해상 경계선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지의 해상 경계선이 최근까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1975년에 그들의 공통 국경의 조사와 구분을 시작했는데 2000년에야 끝났습니다. 그리고 2006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28개의 지도를 승인했는데 이 지도들은 여전히 전체 국경 2018km 중에서 1821km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네요. 특이한 국경선을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 아래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눌러서 삶의 밝은 면으로 이동하는 것 잊지 마세요.